여러분, 어저께 시장 반등 나왔습니다. 근데 믿을 만한 반등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쟁 이슈가 조금씩 줄어드는 분위기. 그건 저도 동조합니다. 거기에 하마네이 사망설까지 겹치면서 리스크 해소처럼 보이는 반응이 나왔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런 뉴스로 나오는 반등, 체감상 되게 강해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왜냐면 시장에 뉴스에 반응하는 것 같아도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건 구조와 유동성이거든요. 오늘 영상은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봉상에서 추세를 못 넘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또 고점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 추세를 못 넘는다면 다시 한번 또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넘는다면 또 올라갈 가능성도 높은데 과연 어떤 게 확률이 더 높을지 또는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4시간 봉 차트 그림인데요. 제가 어저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고점 추세입니다. 지금 고점에 대한 추세가 이때 돌파를 못했고 이때 돌파했지만 밀렸죠. 그 전에 딱 이 이슈가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이때부터 하락세가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올라온 건 맞지만 3월달 이 3월달이 지나게 되면서 시작이죠. 시작되게 되면서 지금 추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락 채널 이거를 넘지 못한 게 팩트죠. 지금 반등이 나올 때마다 상단 저항에서 막히는 게 또 팩트고 다시 눌리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땐 돌파를 한다면 이건 눌림목 타점이겠죠. 근데 또다시 밀린다면 이때처럼 음봉으로 마감한다면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상승의 시작이 아니라 하락 추세 안에서 되돌림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저도 이전에 전쟁 이슈가 터졌을 때 가장 크게 실수했던 건데 전쟁이 끝난다면서 그럼 오르는 거 아니야. 악재가 해소되니까 결국에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추격 롱을 한다면 결국에 상단 저항 또 맞고 위에 있는 저항 맞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다행이긴 하지만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가는 순간에는 우리가 익절도 못한 채로 그냥 터무니없이 그런 음봉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게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내려갈 거다,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은 나올지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지만 반대로 나오긴 했죠. 그만큼 저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일단 고점 추세를 못 넘었다는 건 팩트긴 하죠. 지금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랐긴 했거든요. 자, 7%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근데 고점 대비해서는 9% 오른 다음에 이 고점 추세를 못 넘은 채로 반등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추세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 어디까지 반등했냐가 아니라 어디를 못 넘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점 추세를 못 넘은 건 팩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좋은 뉴스를 재료로 이 가격을 한번 튕겼을 뿐이고 그 위에서 추가로 받아줄 매수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가 많이 들어왔나요? 거래가 많이 들어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때처럼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단에 대한 저항을 맞았다면 저는 이때는 롱을 봤을 것 같아요. 롱을 보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오면 그냥 타점 잡고 롱을 들어갈 그럴 생각일 텐데 진짜 강세라면 전쟁 리스크가 완화된 게 팩트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해소가 되면서 결국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뚫은 자리에서 이 상단 저항 돌파를 보여줘야 되고 뚫은 자리에서 또다시 지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붙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상단을 못 넘고 오히려 다시 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반등의 방향 전환이 아니라 내려가기 시작했던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중간 레벨이나 또는 위로 향할 때 67.8K를 계속해서 버티는 그런 양봉이 나와준다면 저도 이건 롱으로 볼 거예요. 대신에 저는 돌파하고 눌릴 때 들어갈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붙는다면 그때도 롱을 들어갈 생각이긴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딱 드리면 요즘에는 변동성이 너무나도 크죠. 올라가면 9%, 내려가면 또 7%.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걸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큽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갑자기 전쟁이 더 격화가 됐다. 또는 전쟁이 끝났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 순간에는 가격 변동성이 엄청 클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좀 체크하면서 우리가 숏을 잡아야 된다면 어떤 명분을 잡고 잡을지 또는 TP를 어디로 잡을지 뭐 소탑 로스도 어디로 잡을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추세, 지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리딩방이 절대 아니고 돈 내고 들어오시라 이런 것도 전혀 없죠. 그냥 제가 일기장처럼 제 관점을 공유를 드리고 있는 그런 방이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말 손해보신 장사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스터디방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시나리오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시나리오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이게 전쟁 이벤트와 거래소 넷플로우 흐름이거든요. 거래소로 유입되는 그 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상황에서는 단기 변동성은 이 전쟁이 단기 변동성은 만들지만 구조적 추세를 바꾸는 경우가 드물다. 몇 달 내내 정상화가 되더라. 이런 구조가 나와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전쟁은 결국 전쟁이 정말 종결이 되면서 안정이 되면서 시장이 또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은 건 맞죠. 바로 그게 문제예요. 전쟁이 진정이 되면 시장에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빼면서 가격이 잠깐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와 오늘처럼 말이죠. 근데 그 반등은 상승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위험 회피 해제에 따른 기술적 반응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넷플로우를 보게 되면 큰 사건이 이렇게 터질 때마다 거래소에 입금되는 그 물량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좋게 보면 패닉 후의 정상화 구간인데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건이 터질 때 거래소로 코인이 들어온다. 즉시 매도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 시장에 공포에서 매도 준비를 한다. 즉, 이 매도 물량이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도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 다음이죠. 전쟁이 진정되면 이제 괜찮아졌네 하면서 개미들이 다시 들어오고 추격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때 누가 파는지. 사건 때 거래소로 옮겨놓은 그 물량들이 안도 반등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서 오르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보이니까 오르는 척하고 그 반등에서 물량이 정리되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딱 하나 있긴 합니다. 전쟁이 추세를 안 바꾼다. 그럼 전쟁이 끝나면 상승하겠네. 이게 아닙니다. 전쟁이 추세를 안 바꾼다는 말은 진짜 추세를 바꾸는 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동성, 이 달러 흐름, 기관 자금 흐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이런 거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ETF 자금 유입, 그리고 유출, 그리고 규제, 금리 이런 내용들이 다 중기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전쟁 뉴스로 나오는 반등, 하락 이런 것들은 구조가 좋아서 오르는 거, 구조가 나빠져서 내리는 거 이게 아니라 공포가 커져서 내리고 공포가 줄어들어서 잠깐 튕기는 것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시간 봉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상단 저항을 못 넘었다는 것은 그 진짜 추세, 변수들이 아직 강세가 아니라는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를 딱 3개로 정리해 드릴 텐데 이게 막 올라간다, 내려간다 확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모든 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갑자기 전쟁이 갑자기 끝난다?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지만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저도 팩트죠. 사실상 전쟁을 알 수가 있다면 제가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었을 텐데 지금처럼 반등이 나와도 상단 저항을 계속해서 못 넘으면 시장은 다시 아직 아니네. 이거 돌파 못했으니까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분명히 지금 시장을 뺐던 그 이슈만큼 올라왔던 건 맞아요. 근데 이 안에서 유지가 되거나 그 위에서 유지가 된다면 올라타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상태에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뺐다가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대신에 상단 저항을 돌파한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되돌림 저점을 테스트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그냥 급격하게 내리는 이런 패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가장 현실적이긴 하지만 해당 구간, 이 패러렐 채널 0.5선에 대한 지지가 명확히 나오고 다시 한번 저항 돌파하고 이걸 체크하지 않은 채로 올라간다면 이거는 롱장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 자, 지금 뭐 하메네이가 막 사망했다. 저도 100% 믿습니다. 100% 믿는데 정말 막 특이하게도 1%, 뭐 0.1%의 가능성으로 하메네이가 막 살아 돌아온다. 그게 나온다면 그냥 또 빠지겠죠. 전쟁 장기화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뉴스가 소강이 되면서 뭐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안 한다. 그럼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도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추가 악화 없이 소강되면은 가격은 한 번 더 튕길 수가 있어요. 근데 상단을 못 넘는 한 그 반등은 상승 전환이 아니라 분배가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올라갈 때 이제 여기서 쌓였던 물량, 최근에 쌓였던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올라타 줘야 그나마 진짜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눌림일 때 롱을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저도 포지션을 들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은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4시간 봉이 마감하거나 아니면 위로 올라타고 나서 여기까지 먹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애매한 구간에서는 막 추격롱, 추격숏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죠. 뭐 전쟁이 가장 빠르게 좀 종결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는데 갑자기 뭐 악화가 되거나 전쟁이 장기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나온다면 하락 채널, 이 추세를 말이죠. 이 추세를 이탈시키면서 양봉으로 되돌림이 나오지도 못하고 뭐 이때처럼 말이죠. 한 3번 만에 돌파를 보여줬는데 여기서 돌파를 계속해서 못 보여준다면 하단을 이탈시키는 그런 가속적인 가속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은 높은 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시장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갔다면 저도 뭐 지금 시장에서 떼부자가 됐겠죠. 뭐 저도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는 있지만 떼부자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의 흐름마다 우리가 뭐 확신은 아니더라도 좀 비중을 베팅할 수 있는 자리가 온다면 뭐 이런 자리에서 숏을 치거나 이걸 이탈했을 때 롱을 치거나 이거 다시 저항 맞으면 숏을 치거나 그런 것들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애매한 구간이니까 이 채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하냐? 오늘 영상의 대응은 좀 간단하죠. 고점 추세 돌파 전까지는 추격 롱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구간에서 대응하는 게 딱 좋은 구간인데 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반등은 기회가 아니라 조건이기 때문에 상단 돌파, 지지 확인, 거래량 동반 또는 내려갔을 때는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돌파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 이탈하고 회복세가 안 나온다면 이거는 하방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현금 비중을 좀 줄이고 레버리지를 좀 축소하고 뭐 내려올 때 내려오기 전에 뭐 숏을 잡았다면 그냥 두셔도 뭐 나쁘진 않겠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흐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은 치킨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내려간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걸 미리 계획을 짜놓고 이런 중간 레벨에서는 위에서 못 잡았다면 기다리는 게 맞고 밑에서 못 잡았다면 기다리는 게 맞는 자리예요. 내일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뭐 잠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전쟁 속보 뭐 그런 것들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이렇게 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은 뭐 타점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이슈로 해가지고 우리가 조심할 것들 그리고 주요 구간들 이런 것들도 체크하고요. 우리가 추세 기준선과 채널에 대한 기준만 잡고 대응을 어떻게 할지 미리 잡아 놓는다면 이 흐름대로 왔을 때 뭐 롱을 잡던지 숏을 잡던지 이것만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뭐 일기장처럼 그냥 관점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신 대로 뭐 관점만 보시고 뭐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점만 보시고 아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만 알아두셔도 된다는 거고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란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제 이름, 이무혁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이렇게 신청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뭐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리고 수익 내는 타점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는 게 힘들다 보니까
뭐 관점 공유라도 좀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입장하셔도 좋겠고요. 자, 대신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또는 기법이 있으시더라도 그냥 꼭 관점만 받아보셔도 좋잖아요. 관점만 받아보시고 아, 얘가 정말 내 관점과 똑같구나. 아니면 내 관점과 틀리구나. 그런 것들만 알아두셔도 좋고요. 뭐 게다가 이건 뭐 리딩방이 아니고 그리고 뭐 돈 내고 들어오셔라. 매수 매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점만 공유받으셔도 좋아요. 그냥 제가 단지 실시간으로 일기장처럼 써드리는 그런 방이니까 뭐 들어오시는 것도 그렇고 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대신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값은 제가 꼭 보여드리겠습니다.